수리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인하대 자연계열 오전 3번 문제, 의의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문에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과 정적분의 치원적분법 등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개념들은 다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문제는 0부터 2파이까지는 실수 p에 대해서 두 곡선 y는 x-p의 제곱 더하기 q와 y는 코사인 x가 오직 한 점에서 만날 때 q의 값을 gp라 하죠. 이때 함수 gp는 p에 대하여 미분 가능하다고 합니다. 3-1번 문제는 두 곡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날 때 교점의 x좌표를 t라 하죠. 이때 p와 q를 각각 t의 식으로 나타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은 두 곡선이 오직 한 점에서 만날 때 무조건 접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면 그러니까 지금은 접하는 상황이 맞는데 만약에 두 곡선이 이런 식으로 만나면 이런 식으로 한 점에서 만나면 이때는 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 파악을 해야 되겠죠. 어떤 상황인지. 그래서 지금 y는 x-p의 제곱 더하기 q랑 y는 코사인 x를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면은 코사인 x는 이런 식으로 생겼으니까 이거는 y는 코사인 x. 그래서 두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나려면은 대충 이런 식으로 돼야 될 거기 때문에 이 두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 상황은 이렇게 접할 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두 곡선의 그래프의 개형으로부터 두 곡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두 곡선이 접하는 상황이므로 교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를 비교하시면은 E 곱하기 t 마이너스 p는 마이너스 사인 t 라는 등식이 하나 나오고 교점의 y 좌표를 비교하면 t-p의 제곱 더하기 q는 코사인 t. 그래서 이 두 식에서 p와 q가 바로 나오게 됩니다. p는 t 더하기 2분의 1 사인 t고 q는 코사인 t 마이너스 4분의 1의 사인 제곱 t가 됩니다. 그 다음에 3-2번 문제는 g' 4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루트 2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이고, 지금은 g를 p에 대해서 미분하는 상황인데 지금 g랑 p가 각각 t의 식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제시문 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개 변수로 나타낸 함수의 미분법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제시문 가에 의해서 지금 dg dp로 쓰죠. 그러면 dg dt dp dt 가지고 이 식들을 각각 t에 대해서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t 마이너스 2분의 1 사인 t 코사인 t
그리고 1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t 해서 마이너스 사인 t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G'의 4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루트 2를 구하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가 P죠. T가 아니라 지금 혼동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G'의 P 4분의 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dg dp의 t가 4분의 파이일 때 해가지고 마이너스 사인 4분의 파이가 답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답이고, 지금 p 4분의 파이가 4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루트 2다 라는 거를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p를 t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1 플러스 2분의 코사인 t가 되고, 이건 항상 0보다 크니까 이거는 증가 함수가 되고, p가 4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루트 2가 되는 t는 4분의 파이로 유일하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3번 문제는 이런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정적분의 치원적분법 제시문 나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 조건을 하나하나 그냥 다 써주려고 하는데, 함수 fx가 연속이고, 그리고 뭐 미분 가능하고, 이 끝점이 이렇게 된다, 그리고 도함수가 이 구간에서 연속이다 일 때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일단 이것을 하나하나 써보면은 일단 함수치는 아까 문제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으니까 그러므로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함수 x는 pt, 지금 pt로 치환하려고 하는 거니까 에 대하여 0은 p0이고 2파이는 p의 2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p를 미분한 것이 1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t였는데, 이게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연속이므로 제심은 나를 쓸 수 있다. 그래서 0부터 2파이까지 gx dx는 0부터 2파이까지 g에다가 x 대신에 지금 pt 하고 p't dt가 돼서 그냥 대입하면 코사인 t 마이너스 4분의 1 사인 제곱 t 곱하기 1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t dt 해서 전개하면 코사인 t 플러스 2분의 1 코사인 제곱 t 마이너스 4분의 1에 사인 제곱 t 마이너스 8분의 1에 사인 제곱 t 코사인 t dt 해서 코사인 t 더하기 지금 2분의 1 그리고 코사인 제곱 t가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t니까 이렇게 쓰고, 그리고 사인 제곱 t는 2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2t니까 이렇게 하고 8분의 1에 사인 제곱 t 코사인 t dt
해서 적분하면은 sin t 더하기 4분의 1t 더하기 8분의 1에 sin 2t 마이너스 8분의 1t 더하기 16분의 1 sin 2t 마이너스 8분의 1의 sin 세제곱 t가 0부터 2파이까지 하시면 4분의 파이가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학 GPT의 행복한 수리논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의대에 가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지금 수리논술을 준비하고 있는 거니까 준비하는 과정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인하대 의예과 2-1번, 2-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제를 보시면은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fx가 x가 4보다 같거나 작을 때 이렇게 정의되어 있고 x가 4보다 같거나 클 때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때 fx는 0이 양의 실근을 갖지 않는 t의 값 중 가장 큰 값을 c라 하자. 일단 여기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2-1번은 여기까지만 읽으면 되는 문제라 가지고 2-1번 문제는 이때 상수 c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시문을 일단 봤죠. 근데 제시문 가가 사이값의 정리이기 때문에 이 사이값의 정리를 이용하면 2-1번 문제가 풀릴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답을 써보면은 이제 사이값의 정리 여기 제시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고 이거일 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fx가 연속이다 라고 일단 저는 언급을 하는데 함수 fx는 일단은 닫힌 구간 0부터 4까지에서 연속이고 이거 그냥 x에 대한 2차 식이니까 그렇고, 그리고 f에다가 0을 놔보면은 4가 되고 f에다가 4를 놓게 되면은 마이너스 4t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t가 양수라면 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fx는 0에 양의 실근이 존재하겠죠. 0과 4 사이에. 왜냐면 마이너스 4t가 음수가 될 거기 때문에 사이값의 정리에 의해서 당연하고, 그리고 당연히 또 t가 0이면은 f4가 0이라는 거니까 이므로 이때도 양의 실근이 존재한다. 그리고 이제 이 식을 x가 4보다 같거나 클 때 이 식을 다시 써보면은 fx는 마이너스에 2 플러스 t x 더하기 8이죠. 그래서 이제 t의 범위가 마이너스 2보다 크고 0보다 작으면 이 fx의 기울기가 이때는 x에 대한 1차식이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 플러스 t인데 이게 음수이고 이때는 f4가 0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fx는 0의 양의 실근이 존재하게 된다. 그럼 이제 일단 t가 마이너스 2보다 크면 다 안되고 t가 이제 마이너스 2면은 이제 fx가
t에다가 마이너스 2 대입해 보시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4고 x가 4보다 같거나 작을 때, 그리고 x가 4보다 같거나 클 때는 그냥 8이 나와서, 이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정리하면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 더하기 4분의 7, 이거이므로 이때는 fx는 0이 양의 실근을 갖지 않네요. 따라서 c는 마이너스 2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2-2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2-2번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읽으면은 함수 gt는 정의역이 구간 c부터 무한대까지다. 근데 c가 지금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부터 무한대까지 열린 구간이고, 다음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한다고 합니다. gt가 첫 번째 조건은 f 베타가 0인 어떤 양의 실수 베타에 대해서 gt는 이렇게 정의가 되네요. 그러면은 일단 이 작은 2번 조건은 2-3번에서 쓰여가지고 지금 읽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읽으면 이제 2-2번을 풀 수가 있어서, 2-2번 문제는 함수 gt의 값이 최소가 되는 t의 값이 2개 이상일 때 g0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2-2번 우리의 마음가짐은 항상 그리면 보인다 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그리셔야 합니다. 지금 GT를 구하기 위해서 fx의 그래프를 그려봐야죠. 왜냐면 GT의 정의가 이러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fx를 일단 다시 정리를 해보면은, x가 4보다 같거나 작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tx 더하기 4고, x가 4보다 같거나 클 때는 fx가 마이너스 2 플러스 tx 더하기 8인데, 이거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은 x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t의 제곱 더하기 4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t 제곱,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y는 fx의 그래프의 개형, 자 그러면은 이제 케이스별로 fx의 그래프를 일단 그려보면은, t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일 때,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x, y, 일단은 0,4는 항상 지나게 되고, 일단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이 값이 꼭지점에서 이 4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t의 제곱이 t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일 때는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gt는 0부터 이 만나는 점을 베타라고 쓰죠. 그냥 0부터 베타까지 fxtx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gt는 항상 0보다 크게 되죠. 왜냐면 fx가 0부터 베타까지 지금 다 0보다 크기 때문에 gt는 0보다 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번째 케이스로는 t가 마이너스 1일 때, 이때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x가 2일 때 이렇게 만나게 될 거고, 여기가 4고, 또 이렇게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되겠죠. 또 여기를 또 베타라고 만약에 두면은 g의 마이너스 1의 값은 0부터 2까지 fx dx 이거나 0부터 베타까지 fx dx가 됩니다. 이때도 두 가지 케이스 모두 g-1은 0보다 크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t가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일 때를 그려보면은 이때는 지금 0과 4 사이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고, 또 여기서 기울기가 음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세 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 1, 베타 2, 베타 3라고 놓도록 하죠. 베타 2, 베타 3 해서 gt가 0부터 베타 1까지 fx dx일 수도 있고, gt가 0부터 베타 2까지 fx dx일 수도 있고, gt가 0부터 베타 3까지 fx dx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0부터 베타 1까지는 적분했을 때 0보다 크다 라는 것은 알 수 있고, 일단 뭐 베타 2, 베타 3는 모르니까 일단 모르죠. 네 번째 케이스는 t는 0일 때입니다. t는 0일 때 한번 그려보시면은 이때는 1과 4에서 만나겠네요. 하고 4에서 감소. 그렇게 해서 1과 4에서 만나기 때문에 g0는 0부터 1까지 fx를 적분한 거나 아니면은 0부터 1까지, 0부터 4까지 fx를 적분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g0의 값이 뭔지 물어봤는데 이거 둘 중에 하나겠네요. 그래서 이거를 이때는 계산을 할 수 있으니까 계산을 해보시면 0부터 1까지 적분하면 6분의 11이고 0부터 4까지 적분하시면은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케이스는 t가 양수일 때인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죠. 이제 이 점에서 한 점에서만 만나게 됩니다. 이때 gt는 0부터 베타까지 fx dx라서 이때도 0보다 크다. 그래서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0보다 크다라는 것을 확인을 했고, 그래서 만약에 g0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만일 g0가 마이너스 3분의 8이라면 조건에서 gt의 값이 최소가 되는 t의 값이 2개 이상이기 위해서는 이 지금 3번 케이스에서 gt0가 0부터 베타 2까지
fx를 적분했을 때 이게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같거나 작은 t0 어떠한 t0가 존재하여야 한다. 지금 3번 케이스는 지금 이때죠. 제가 물음표를 써놨던 거. 근데 지금 0부터 베타2까지 적분한 거랑 0부터 베타3까지 적분한 거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어쨌든 간에 0부터 베타2까지 적분한 게 일단 더 작은 거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고려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때를 그냥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0부터 베타2까지 fx dx는 0부터 베타2까지 x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t x 플러스 4 해서 적분하면 3분의 1의 베타2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t의 베타2의 제곱 플러스 4 베타2죠. 그러면은 3분의 1 베타2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베타1 플러스 베타2 지금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베타1 더하기 베타2는 5 플러스 t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베타1이 뭐냐면 여기가 지금 베타1이고 이게 베타2죠. 그래서 베타1과 베타2가 두 근이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베타1 더하기 베타2를 5 플러스 t라고 썼고요. 그러면 3분의 1의 베타2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베타1 베타2 곱하기 베타2 더하기 2분의 1의 베타2의 세제곱 더하기 4 베타2 이제 베타2의 세제곱끼리 묶으면은 마이너스 6분의 1의 베타2의 세제곱 플러스 2 베타2가 되는데 이것도 근의 공식에 의해서 베타1 베타2는 4죠.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봤고요. 근데 이제 hx라는 거를 마이너스 6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x로 놓으면은 미분한 게 마이너스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2 이므로 x가 한 2보다는 크면은 h'x의 값이 음수이기 때문에 감소함수다. 따라서 gt는 0부터 베타2까지 fx dx였는데 이게 h의 베타2인데 이게 h의 4보다는 커서 h의 4는 마이너스 3분의 8이니까 이므로 모순이다. 그래서 그래서 g0가 마이너스 3분의 8인 건 안 되고 g0가 6분의 11이 되어야만 한다 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2-3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2024학년도 인하대 이해과 2-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수식적으로 막 계산해서 푸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의 조건에 맞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약간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그렸던 그래프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관을 요구하는 문제가 오히려 편하죠. 답안 쓰는데 스트레스도 덜하고 눈치만 조금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오늘 문제는 뭐냐면 함수 gt의 값이 최소가 되는 t의 값이 2개 이상이고 t는 a에서 불연속인 a의 값을 pqr이라 하자. 그래서 조건 2에서 함수 gt가 t는 a에서 불연속인 a의 값은 3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함수 gt의 값이 최소가 되는 t의 값이 2개 이상이다 라는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지난 시간에 지금 이거 두 케이스 말고는 나머지는 다 gt가 양수라는 것을 관찰을 했었고요. t가 0일 때 6분의 11 또는 마이너스 3분의 8이었는데 2-2번 문제에서 6분의 11로 정해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가적으로 언급할 거는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gt가 0입니다. 왜냐면은 그냥 대충 생각을 해보면은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 베타는 지금 이거를 말하는데 베타가 0으로 가고 따라서 gt는 0으로 간다. 그래서 t가 0보다 클 때 gt는 감소함수이고 이 t가 무한대로 갈 때 0으로 가니까 그러면은 0 이상의 값들은 최소값이 될 수 없다. 그래서 gt의 최소값은 0 이하이다. 그래서 gt의 최소값은 0 이하여야 되고 그리고 이 음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0 이하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는 이거 두 개인데 지금 편의상 그러면 이 첫 번째 함수를 g 베타 1t라고 하고 두 번째 함수를 g 베타 2t라고 하고 세 번째 함수를 g 베타 3t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g 베타 2t랑 g 베타 3t에서 gt가 최소가 되는 t가 각각 하나씩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관찰했던 사실은 g 베타 2t가 이 구간에서 감소함수다 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산을 해봤던 것은 g 베타 2t가 마이너스 6분의 1의 베타 2의 세제곱 플러스 2 베타 2였는데 또 t가 커지면은 베타 2가 커질 거고 이때 g 베타 2t는 작아집니다. 베타 2가 어쨌든 2보다는 클 거기 때문에 그래서 g 베타 2는 감소함수다. 그리고 g 베타 3t도 감소함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t가 커지면은 어쨌든 베타 1은 더 왼쪽으로 가고 작아지고 베타 2는 커지고 베타 3는 작아지고 이 마이너스 4t는 또 작아져서 지금 다시 그려보면은 원래가 여기가 베타 3면 원래가 이거였다면은 t가 커지면은 약간 이런 식으로 될 거니까
이 0부터 베타 3까지 적분한 거는 더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G 베타 3T도 감소함수다. 그러므로 지금 G 베타 2T랑 G 베타 3T가 각각 감소함수이기 때문에 이 G 베타 2T랑 G 베타 3T에서 각각 최소가 되는 T가 하나씩 나와야 되죠. 그러면 이제 불연속점이 나오게 될 텐데요. 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그래서 지금 먼저 생각을 해볼 것은 이 열린 구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에서 G 베타 2T랑 G 베타 3T만 나오는가 아니면 G 베타 1, G 베타 2, G 베타 3 셋 다 나오는가입니다. 그래서 케이스를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중에서 G 베타 2랑 G 베타 3 만약에 이런 식으로 된다 거나 아니면 G 베타 3 먼저 나오고 G 베타 2 이런 식으로 나오던가. 그래서 이거는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여기까지고 G 베타 3는 만약에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런 케이스가 가능한가 물어보면은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이런 케이스는. 왜냐면 지금 뭐 여기를 뭐 알파라고 두면은 이 구간 알파부터 0까지 해서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겠죠. 여기서 이렇게 감소하고 또 뭐 여기서 이렇게 계속 감소하는데 이 G 베타 3가 있는 이 알파부터 0까지 해서 이 구간에서 최소값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는 안 되고, 그러면은 세 개가 다 나와야 되고 이 0 근처에서는 G 베타 1이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G 베타 2, G 베타 3, G 베타 1이거나 아니면은 G 베타 3, G 베타 2, G 베타 1 이거 둘 중 하나일 텐데 이 밑에 케이스도 불가능합니다. 왜냐면은 G 베타 2T가 G 베타 3T보다는 작기 때문이죠. 이거는 지금 이 그래프에서 0부터 베타 2까지 적분한 게 G 베타 2T고 0부터 베타 3까지 적분한 게 G 베타 3T이기 때문에 똑같은 T에 대해서는 G 베타 3T가 G 베타 2T보다는 크겠죠. 그래서 이거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원하는 모양은 지금 뭐 이런 식의 모양인 거죠. 그래서 감소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G 베타 3, G 베타 2 순서로는 안 되죠. 왜냐면 G 베타 2T가 G 베타 3T보다는 작을 거니까. 그래서 구간은 G 베타 2는 여기까지, G 베타 3는 이렇게 되고 이런 식의 구간이 되고, 이때 불연속점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렇게 세 개가 됩니다. 여기 0에서는 연속이 되죠. 그래서 0에서는 연속이 되는데 이것은 위에 그려진 그래프를 가지고 직관적으로 확인을 해보시면 0에서 연속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러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이런 식의 상황이고 이렇게 불연속점이 3개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파악이 됐죠. 그러면 이제 거의 다 푼 건데 A번 문제는 가능한 P의 값 중 가장 작은 값을 구하시오. 이거는 가능한 P의 값이 마이너스 1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가장 작은 불연속점은 마이너스 1이고 그래서 A번 답은 마이너스 1이고 B번은 그 P의 값에 대해서 Q 마이너스 P의 값이 최소가 될 때 R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Q 마이너스 P가 최소가 될 때 어차피 P는 그냥 마이너스 1이니까 Q가 최소일 텐데 이거는 G 베타 2가 지금 감소함수니까 최대일 때 근데 G 베타 2 Q가 그러니까 여기가 PQR인데 지금 이게 G 베타 2의 Q죠. 그래서 G 베타 2 Q가 최소값인데 그래서 G 베타 2 Q가 0 이하인데 최소값은 0 이하여야 되는데 지금 그 중에서 가장 큰 값은 0이기 때문에 G 베타 2 Q가 0일 때가 Q가 최소가 되고 그러면 이때 여기가 G 베타 3 R이죠. 이때 G 베타 3 R도 0이 된다. 그래서 이때 계산을 통해서 R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충 아웃라인을 잡은 거고 이제 답안을 써보면은 A번부터 써보면은 이제 T가 양수일 때 GT는 감소함수이고 리미트 T가 무한대로 갈 때 GT가 0이므로 GT의 최소값은 0 이하여야 됩니다. 그리고 관찰했다시피 T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또는 T가 0보다 같거나 클 때는 GT가 0보다 크므로 GT의 값이 최소가 되는 T의 값은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2개 이상 존재합니다. 그러면 T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 그 그래프 다시 그려보면은 이런 식의 그래프고 여기를 베타 1, 베타 2, 베타 3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F 베타 i는 0인 베타 1, 베타 2, 베타 3가 있을 텐데 에 대하여 아까 정의했듯이 G 베타 1t를 0부터 베타 1까지 fx dx라고 하겠습니다. 이건 양수고 G 베타 2t는 0부터 베타 2까지 fx dx
그리고 G 베타 3t는 0부터 베타 3까지 fx dx라 하면은 G 베타 2t와 G 베타 3t는 감소함수입니다. 그러면은 GT가 T는 A에서 불연속인 A의 값이 3개이려면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 GT는 G 베타 2t, G 베타 3t, G 베타 1t 마이너스 1부터 Q까지 Q부터 R까지 R부터 0까지 이런 GT는 이와 같은 꼴이어야 된다. 는 아까 위에서 관찰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모양이고 싶었던 거죠. 이거고 G 베타 2, G 베타 3, G 베타 1 그리고 GT는 T는 마이너스 1에서 불연속이고 T는 0에서 연속입니다. 따라서 GT가 T는 A에서 불연속인 A의 값은 마이너스 1과 Q와 R 이므로 P는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A번을 했고 B번 문제는 Q-P의 값이 최소가 될 때 R의 값을 구하시오. 네요. 그러면 Q-P가 Q 플러스 1이니까 Q가 최소가 될 때 구하면 되는데 G 베타 2t는 감소함수이므로 마이너스 1과 0에서 G 베타 2 Q가 최대가 될 때 Q가 최소가 됩니다. 그런데 G 베타 2의 Q는 GT의 최소값이므로 G 베타 2 Q가 0보다 같거나 작다. 즉 G 베타 2 Q가 0일 때 Q가 최소가 됩니다. 근데 이때 G 베타 3 R도 0이 되므로 이것도 최소값이니까 계산을 해보면은 G 베타 3 R은
0부터 4까지 x 제곱 마이너스 5 플러스 r x 플러스 4 dx 플러스 2분의 1에 마이너스 4r 곱하기 베타 3 마이너스 4인데, 이거는 지금 4 여기 베타 3고 여기가 4, 마이너스 4t니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한 것이죠. 그러니까 t 대신에 지금 r 넣었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거 첫 번째 적분식을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8r 마이너스 3분의 8이 되고, 두 번째 거는 지금 베타 3는 지금 마이너스 2 플러스 r 베타 3 더하기 8은 0에서 베타 3는 2 플러스 r 분의 8이니까 이걸 대입해서 정리하시면 2 플러스 r분의 8r 제곱이 나와서 마이너스 2 플러스 r분의 16r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r분의 16r 마이너스 3분의 8은 0에서 계산을 해보시면 r은 마이너스 7분의 2가 나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인하대 의획과 3-1, 3-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에도 3번 문제가 퍼즐놀이 유형으로 나왔습니다. 평소에 퍼즐 게임 같은 거 많이 하시죠? 시험장에서도 즐겁게 게임을 해라 라는 출제자의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어떤 게임이냐면 재배열 게임이네요. 1부터 99까지의 자연수를 재배열한 것을 A1부터 A99라고 합니다. 이때 B1부터 B99까지를 이렇게 A를 이용해서 정의를 했는데, 지금 B1부터 B98까지는 지금 B1은 A2 빼기 A1이고 B2는 A3 빼기 A2고, 그래서 B98은 A99 빼기 A98까지 되는데 B99는 반대로 A1 빼기 A99입니다. 그리고 이때 B1 곱하기 B2부터 시작해서 B98, 99 한 다음에 B99, B1까지 곱한 거, 이 99개 중에 양수인 것의 개수를 n이라고 합니다. 이때 3-1번 문제는 위에 거랑은 관련이 없는데, 지금 모든 i에 대해서 xi 곱하기 xi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면은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n이 홀수이면 xn과 x1은 부호가 서로 같고 n이 짝수이면 xn과 x1은 부호가 서로 다름을 보이시오. 사실 뭐 당연한 건데, 뭐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해서 보이라고 하니까 보이긴 할 텐데, 그러면은 지금 홀수일 때랑 짝수일 때 두 개를 보여야 되니까 저는 pn이라는 명제를 다음과 같이 잡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잡는 게 조금 자연스러워가지고, pn이라는 명제는 xen-1과 x1은 부호가 서로 같고 xen과 x1은 부호가 서로 다르다. 이거를 모든 n에 대해서 pn이 성립함을 보이면은 우리가 문제를 보인 것이 되겠죠. 그래서 수학적 귀납법으로 이제 n이 1일 때 성립함을 보이고, n이 1일 때는 당연히 x1과 x1은 부호가 서로 같겠고, 지금 문제 조건에 의해서 x1, x2가 0보다 작으니까 x2와 x1은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으로 Pn이 성립한다. 네, P1이 성립한다는 거는 확인을 했고, 이제 n이 k일 때 Pn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하면은 이 말인 즉슨 x 2k와 x1은 부호가 서로 다르다. 그리고 문제 가정에 의해서 x2k 곱하기 x2k 플러스 1이 0보다 작고 x2k 플러스 1 곱하기 x2k 플러스 2가 0보다 작으므로 x2k 플러스 1과 x1은 부호가 서로 같은 걸 알 수 있고 x2k 플러스 2와 x1은 부호가 서로 다릅니다. 즉, 이 말은 k 플러스 1이 성립을 하는 거죠. 그래서 1번과 2번에서 수학적 귀납법에 의해서 모든 n에 대해서 Pn이 성립한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인 게 된 거죠. 즉, 문제가 성립한다. 이렇게 대충 쓰겠습니다. 그래서 3-1번을 다 했고, 그러면 3-2번 문제가 뭐냐면 모든 재배열 A1부터 A99까지에 대해서 n이 1보다 크거나 같음을 보이시오 입니다. 그래서 n은 다시 보면은 B1, B2, B2, B3부터 B99, B1까지 중에 양수인 것의 개수를 n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당연히 제시문 중에 귀류법이 있었어가지고 이거는 귀류법으로 보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3-2번의 A번은 이제 귀류법으로 할 텐데 만일 n이 0이라면 모순이다. 이거를 보일 거라서 그러면 이제 n이 0이라면 이제 3-1번 상황이 되는 건데 뭐냐면 모든 1부터 98까지 i에 대해서 bi 곱하기 pi 플러스 1이 0보다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3-1번에 의해서 B99는 홀수니까 B1과 부호가 같습니다. 근데 이때 B99 곱하기 B1은 양수가 되므로 가정의 모순입니다. n이 0이라는 가정의 모순이기 때문에 따라서 n은 1보다 같거나 커야 합니다. 그래서 이게 A번이었고 이제 B번은 n이 1인 재배열이 존재함을 보이시오 라는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당연히 연결 문제니까 지금 A번에서 언급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상황일 때가 되지 않을까 라는 관찰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지금 n이 정확히 1이었으니까
지금 위와 같은 상황인 B99, B1만 양수인 상황일 때만 양수일 때가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러면은 그러니까 B1, B2, B3부터 B98, B99 이렇게 있을 텐데 B1이 양수면 B2는 음수고 B3가 양수고 B4가 음수고 쭉 해가지고 B98이 음수고 B99가 양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B1이 A2-A1이고 B2가 A3-A2고 B3가 A4-A3고 등등 해가지고 B98은 A99-A98이고 B99는 A1-A99인데 지금 A2-A1이 양수니까 A2가 A1보다는 크고 지금 이거는 음수니까 A3가 A2보다 작고 여기서는 A4가 A3보다는 크고 등등 해가지고 A99가 A98보단 작고 마지막으로 A1이 A99보다는 크면은 이 문제를 만족하는 거가 되니까 뭔가 지금 왔다 갔다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A1이 뭐 이쯤 있다고 하면은 A2가 커지고 다시 작아지고 A4는 커지고 A5는 작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맨 마지막으로 A98 다음에 A99 해가지고 다시 A1으로 돌아오는 A99보다는 A1이 크다. 이런 재배열이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A1에서 시작했다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해가지고 다시 A1으로 돌아오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만약 A1이 딱 50이고 지금 A2부터 A4, A6 해서 A98까지 이게 49개인데 여기가 51부터 99까지 중에 하나의 숫자라면은 뭐 예를 들어서 이게 51이고 이게 52고 해가지고 여기가 99면은 그리고 이 A3부터 A99까지가 1부터 49까지의 숫자 중에 하나라면 이 문제의 조건을 만족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재배열이 존재한다가 답이 되겠고 그러면은 이 관찰을 바탕으로 일단 답을 써보면은 일단은 (1부터 98까지) 모든 i에 대해서 bi 곱하기 bi 플러스 1이 0보다 작으면은 b99 곱하기 b1은 0보다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이를 만족시키는 재배열이 있는지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n이 1인 재배열 A1부터 A99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일단 B1이 양수라고 하죠. 그러면 이때 B1이 양수라면은 B2K-1 홀수 번째 항은 양수이고
짝수 번째 항은 음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시 쓰면은 k가 1부터 49에 대해서 a2k가 a2k-1보다는 크고, 지금 이걸 다시 쓴 거고, 그리고 이걸 다시 쓰자면 a2k 플러스 1이 a2k보다는 작습니다. 그리고 지금 b99가 0보다 크기 때문에 a1이 a99보다 큽니다. 근데 지금 존재함을 보이시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찾은 이 예를 하나 갖다가 써주시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그 예가 뭐였냐면은 A1이 50이고, 그리고 지 짝수 번째 항 A2부터 A4 해가지고 A98까지가 51부터 99까지의 재배열이고, 그리고 A3, A5 해서 A99까지가 1부터 49까지의 자연수의 재배열, 이런 재배열은 이 조건, 이걸 기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기억을 만족시키기 때문에 n이 1인 재배열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풀었고, 지금 3-2번까지는 게임 규칙 설명이었고, 3-3번에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됩니다. 다음 차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리논술은 수학 GPT.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4학년도 인하대 이해과 3-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문제도 너무 친절하게 연결 문제로 다 줘버렸기 때문에 답이 그냥 바로 보이게끔 문제가 나왔습니다. 3-3번 문제도 앞선 3-2번에서 잡았던 이그젬플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보시면은 대략 이런 식의 상황이구나 바로 감을 잡으실 수가 있어서 합격권 학생들은 대문항 3번을 다들 무난히 풀었을 거고요. 그래서 의예과 상위 50% 커트라인이 94점이었으니까 대문항 2번에서 6점 정도 까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3-3번의 문제를 보시면은 n은 1일 때 i는 1부터 99까지 절대값 bi의 합이 가질 수 있는 값 중에 가장 큰 값을 m이라 하자. 그리고 a번은 m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근데 너무 친절하게 3-2번의 b번에서 n은 1인 재배열이 존재함을 보이시오 라고 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3-2번의 b번에서 다뤘었던 이그젬플 가지고 먼저 해보면은, 일단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자, A번 답은 이제 첫 번째 상황 케이스로 B99 곱하기 B1만 양수일 때 나머지는 다 음수이고, 이거 중에, 그리고 이 중에서도 우리는 B1이 양수고, 그러니까 홀수 번째 항들은 양수고 짝수 번째 항들은 음수인 경우를 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1번 케이스로 잡아 보려고 하고, 그러면은 이때 i는 1부터 99까지 절대값 bi의 합은 이제 b1은 a2-a1이었고, 이제 b2에서
이제 절대값을 했으니까 음수는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서 절대값 B2는 A2 마이너스 A3가 되고, 다시 B3는 A4 마이너스 A3 해서 몇 개만 또 후반부 몇 개만 써보면은 A98 마이너스 A97 더하기 A98 마이너스 A99 더하기 A1 마이너스 A99 이렇게 돼가지고 A1은 일단 지워지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은 게 두 개씩 있는데, 2배의 A2 더하기 A4 더하기 A98 빼기 2배에 빼지는 거는 A3 더하기 A5 더하기 해서 A99까지 계산하시면 이렇게 나오겠고, 당연히 이게 최대가 될 때는 이 A2부터 A98이 99부터 51까지의 재배열인 경우고, 그리고 A3부터 A99는 최대한 작아져야 되니까 여기다가 1부터 49를 줄 때 최대값이 될 거고, 그럼 이거를 계산해 보시면 4900이 나옵니다. 근데 이 경우가 정확히 우리가 3-2번에서 B번에서 했었던 말을 언급했었던 재배열이기 때문에 3-2번의 B번 네 재배열들의 경우 이 부등호의 등호가 만족이 됩니다. 부등호의 등호가 만족된다. 그냥 참고 삼아 다시 써보자면, 그때 상황들은 A2, A4부터 A98이 99부터 51까지의 재배열인 상황이었고, A3, A5 해서 A99까지는 1부터 49까지의 재배열인 상황이었습니다. A1은 50이고. 그래서 1-1번 케이스를 했고, 1-2번 케이스는 반대로 이 홀수 번째 항이 음수고 짝수 번째 항이 양수인 경우, 이때 절대값 Bi들의 합을 구하시면은 위에 거랑 부호만 반대로 나올 거니까, 이번에는 2배 A3 더하기 A5 더하기 A99 빼기 2배의 A2, A4 해서 A98까지 이렇게 되고, 이것도 최대값이 4900이 나온다. 이때는 그러니까 언제 최대값을 가지냐면, 그러니까 A3부터 A99까지가 99부터 51까지의 재배열이고, 그리고 A2, A4, A98이 1부터 49까지 이런 재배열의 경우 부등호의 등호가 만족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두 번째 케이스, 첫 번째 케이스는 B99 곱하기 B1이 양수일 때인 케이스가 첫 번째 케이스였고, 두 번째 케이스는 BI 곱하기 BI 플러스 1이 양수일 때를 하겠습니다. 이때 i는
1부터 98까지 중에 하나의 숫자입니다. 그럼 이때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bi가 양수인 경우 또 똑같이 헷갈리니까 k로 하죠. bk의 절대값들의 합을 구해보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때는 살펴보면 bi가 ai 플러스 1 빼기 ai고 bi 플러스 1이 ai 플러스 2 빼기 ai 플러스 1인데 이거 두 개가 양수니까 절대값의 합을 하면은 ai 플러스 1이 날아가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그래서 뭐 어찌저찌 계산을 하시면은 지금 더해지는 항들은 ai-3 더하기 ai-1 더하기 ai 플러스 2 더하기 ai 플러스 4 뭐 이런 식의 항들이 더해지고 마이너스 2에 빼지는 항들은 ai-2 더하기 ai 더하기 ai 플러스 3 더하기 ai 플러스 5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데 어쨌든 더해지는 항은 49개고 빼지는 항도 49개입니다. 그래서 이거의 최대값도 4900이 되는 거고 그리고 bi가 음수인 경우는 위에 거에서 또 부호만 다르겠죠. 그래가지고 k는 1부터 99까지 하면은 이거 빼기 뭐 어쨌든 이런 꼴일 테니까 해서 이것도 49개씩 해서 4900이 최대다. 따라서 위에 거를 다 모든 케이스를 다 봤는데 다 봐본 결과 최대값은 4900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러면 B번은 뭐냐면 n은 1일 때 이게 최대값을 만족하는 재배열 A1부터 A99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우리가 A번에서 케이스를 다 꼼꼼하게 나눠 놨기 때문에 쉽게 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값을 가지는 재배열은 3-3의 A번에서 지금 1-1번 케이스랑 1-2번 케이스랑 2-1번 케이스랑 2-2번 케이스 등등으로 나눴었는데 각각의 경우마다 49 팩토리얼 제곱계 존재하겠죠. 왜냐면 뭐 이런 케이스 하나 보면은 A2부터 A98까지가 99부터 51까지 재배열이고 A3부터 A99까지가 1부터 49의 재배열이기 때문에 각각 49 팩토리얼 계가 있고 그래서 49 팩토리얼 곱하기 49 팩토리얼이니까 49 팩토리얼 제곱계 존재하고 근데 이런 케이스들이 총 99 곱하기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49 팩토리얼 제곱 곱하기 99 곱하기 2개 존재한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지금 케이스가
99 곱하기 2개죠. 왜냐면은 지금 1번은 B99 곱하기 B1이 양수일 때에서 하위 케이스로 그러니까 B99가 양수일 때랑 B99가 음수일 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눈 거였고, 나머지 케이스 i가 1부터 98 중에 하나에서 또 각각 하위 케이스로 bi가 양수일 때랑 bi가 음수일 때로 나눴으니까 99 곱하기 2개 케이스들이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총 이런 케이스들이 존재한다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